네, 먹방 유튜버죠. 이지양을 협박해서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이 최모 변호사가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쯔양과 이 최 변호사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고인이 되시고 불과 2일 후에 그 최 변호사님한테 만나자고 연락이 왔었어요. 유서를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하고 저에게 막 복수는 하고 싶지 않다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제품 홍보를 부탁하셨었거든요. 내가 유서를 보면서 복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그래요. 네. 저는 딱 하나, 나는 대통령이 하고 싶고, 두 번째, 제가 하는 제품 그거 있잖아요. 고기 먹고 주는데 버리지 그게 어려워요? 저 최 변호사에 네. 대한 이 영장이 이제 한 차례 기각이 됐다가 이제 결국 구속이 됐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영장 청구 때와 두 번째가 뭐가 어떻게 달랐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겁니까? 보강 수사를 통해 가지고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더불어서 범죄 사실, 공소 사실도 죄명도 넣었다라는 것인데요. 예. 최초에 이제 그 영장을 청구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쯔양에 대한 공갈 그리고 또 관련되는 사람들이 쯔양을 이렇게 공갈 협박하는데 옆에 도와줬다는 공갈 방조, 네. 더불어서 그 쯔양 씨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강요 이런 죄명으로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넣었는데 예.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적다라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는데 이후에 검찰이 추가적으로 수사를 한 다음에 보강 수사를 했더니만 거기에 더해가지고 자기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출했던 사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인 정보가 유출했던 사실 이런 게 있어서 업무상 비밀 누설죄 그리고 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공소 사실을 넣었습니다. 예. 거기다가 그에 대한 그 추가적인 어떤 증거를 어떻게 보면 더 소명을 했더니만 결국 범죄에 대한 소명도 있고 네. 소명된 범죄가 굉장히 중대하다라는 이유로 해서 영장을 발부한 사안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결국 재판부의 입장은 현직 변호사의 혐의가 굉장히 중대하다. 혐의의 중대성을 들어서 구속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현직 변호사가 구속된다. 이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일단 네네. 크게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예. 구속의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구속의 사유는 아시다시피 뭐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될 텐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소명된 혐의의 사실이 중대하다라고 법원이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범죄 혐의도 일단 소명이 됐다는 것이고 그 소명된 혐의 자체가 중대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범죄가 중대하면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 인멸의 우려까지도 함께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쯔양을 협박해서 2천만 원 이상을 가로채고 그리고 과거사를 이른바 뭐 사이버 레카라고 불리는 유튜버들에게 예. 폭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네. 이 혐의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언급하신 대로 지금 그 범죄가 중대하다 이래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이거 말고도 이 법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저지른 범죄 이러면 더 중한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쉽게 말하면 약점 잡아가지고 돈 받아내려고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게 그 법조 윤리상 변호사는 그 의뢰인들의 비밀을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뢰인 같은 경우에 그 사실은 죄를 다 알면서도 죄를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러한 것을 알고 의뢰인을 협박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 법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법조 윤리적 관점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재판부로서도 상당히 엄중한 형사처벌을 할 가능성도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이 변호사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엄한 징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의 재판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 네. 선수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화보 모델로 발탁이 됐습니다. 김 선수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저번에 같이 밥을 먹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영어를 못한다고 했거든요. 통역을 이렇게 어플로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만약 기회가 된다면요. 영화 캐스팅이요? 제가 운동선수여서요. 아직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사격 당시의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이력 스타덤에 올랐는데 김 선수를 찾는 광고들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파리올림픽 사격 여자 공기권총 10m 예. 은메달리스트죠. 예. 김혜지 선수가 최근에 배우 전문 매니지먼트사 풀필과 에이전트 계약까지 체결했다고 그래요? 합니다. 예. 게다가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명품 브랜드 모델로 이번 주 중에 나서게 된다라고 하고요. 예. 이게 뭐 정식 광고 계약은 아니고 일회성 화보 촬영이라고는 하지만 얼마나 스타성이 높아졌는지 유명세가 그렇죠.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점이겠고요. 예. 게다가 광고 계약 요청 건수도 20개가 넘는다고 하고요. 방송 출연 요청 건수도 10군데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광고 계약을 요청한 곳은 뭐 스타트업부터 뭐 게임 업체, 식품 업체까지 정말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올림픽 스타의 이 광고계 러브콜 또 신유민 선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 신유빈 선수 올림픽에서는 동메달을 땄지만 네. 광고에서는 금메달을 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 삐약이라고 하는 네. 저희들 얼굴에 그냥 미소가 저절로 섰는데요. 맞아요. 탁구한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바나나도 먹고 엄마가 챙겨주신 주먹밥을 먹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광고로 이어져서 바나나 맛 우유를 하는 그 유명 제조업체에 광고를 찍었고 더불어서 예. 편의점 운영업체 같은 경우에도 주먹밥 반숙란과도 했다고 하니까 이 선수들 평소에 운동하면서 먹는 식사의 종류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